2020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M&A가 계속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관 투자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세계 최대 글로벌 대체 불가 토큰 NFT 마켓 오픈시와 기술적 통합을 마쳤습니다. 올 상반기 내 클레이튼 기반의 NFT 거래를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2,500여 개 행정, 공공기관과 민간이 이용하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이 16년 만에 새롭게 개편됩니다.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에 공공 및 민간의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결제 대기업 비자가 USD 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해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자는 크립토닷컴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대규모 블록딜 여파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재정부양책의 일부가 현지 시간 31일 공개되는 것에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은 나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전고점인 7천만 원 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계의 전설인 레이 달리오의 말대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불법화시키는 정도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한동안은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하락하면서 6,860만 원대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아직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매수자들이 54,000달러 지지선 위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1월부터 시작된 보다 폭넓은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중 저항선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주간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금리 상승은 안전한 투자 전략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은 아직은 안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몇 주 동안의 비트코인의 가격인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 몇 달 동안에 시장에 진입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충분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이 다소 소진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안전자산으로 홍보되지 않고 있었지만 사실상 성장수와 좀 굉장히 유사한 자산인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블록체인의 전망은 좋지만 이 암호화폐는 사기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이 과거에는 블록체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가장 강했는데요. 지금은 결제, 송금, 예금과 같은 금융인 디파이를 비롯해서 게임이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확장되면서 알트코인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과거에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메탈은 전일 대비 4.4% 내렸지만 하루 동안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탈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메탈페이 사용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사이에 크게는 3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6,8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0.4 큰 변동성 없는 모습으로 673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 리플 CTO 제드 맥칼렙이 지난 15일간 약 1.27억 개의 리플을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약 7,1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크립토닷컴입니다. 크리스 마자렉 크립토닷컴의 CEO가 올해 말에 크립토닷컴 메인넷 기반의 USD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자는 크립토닷컴과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USD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크립토닷컴 체인은 전일 대비 1.2% 오른 2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썸씽입니다. 이 시각 현재 썸씽은 전일 대비 2.4% 오른 169원에 거래 중입니다.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소셜 노래방 앱인 썸씽이 DBD랩의 이 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DBD랩은 서비스 홍보와 이 브랜드 마케팅을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배급을 위해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케팅 회사이자 미디어 커머스 회사입니다. 폴카닷은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1.3% 하락하면서 43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스캔에 따르면 이번 주에 스테이킹 락업이 해제가 되는 폴카닷의 물량이 302.47만 개로 이 중에 4월 2일에만 83.58만 개의 폴카닷의 코인이 락업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현재 폴카닷 네트워크 내의 폴카닷 코인의 스테이킹 비율은 65.8%입니다. 이어서 트론입니다. 저스틴 선 트론의 창시자가 저스트 NFT 펀드를 정식적으로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스트 NFT 펀드는 글로벌 예술품의 NFT화 그리고 블록체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시각 현재 트론은 전일 대비 0.4% 오른 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 IBC 인터체인 기능이 정식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BC가 적용된 모든 블록체인은 토큰을 코스모스업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모스는 전일 대비 1.3% 하락하면서 23,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코인은 루나입니다. 이 루나의 창업자가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 ETF 상품 출시를 암시하면서 트위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루나는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0.7% 하락하면서 약 22,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인수합병이 2020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M&A가 계속 증가해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기관 투자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기업 M&A의 평균 거래 규모가 1,920만 달러에서 5,270만 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총 규모는 약 11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2배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2021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모든 측정 지표들이 지난해 실적을 크게 능가하는 궤도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는 이 PwC가 올해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세계 최대 글로벌 대체 불가 토큰 NFT 마켓 오픈시와 기술적 통합을 마치고 상반기 내 클레이튼 기반의 NFT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시와 클레이튼이 통합됨에 따라서 이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된 NFT는 오픈시에서 조회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클레이튼에서 창작되고 발행된 이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이 오픈시를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인데 이 개인 간의 거래 P2P 방식으로 간편하게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과 디지털 아트 등 약 2천만 개의 NFT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사이트 듄 애널리스틱에 따르면 이 3월에 NFT 거래량이 1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월간 거래량 기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16년째 운영돼서 이 노후화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정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진본성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500여 개의 행정과 공공기관과 또 민간이 이용하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운영되는 셈인데요. 공공과 민간의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활용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반의 기술과 적용 사례의 조사, 그리고 분석 등이 이뤄졌으며 행정과 공공 그리고 민간 간의 원활한 전자문서 공동 유통 서비스를 위해서 이 문서 유통과 통합 포털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이 공공 전자문서 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전환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공공 중심의 문서 유통에서 이 행정과 공공, 민간 간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전자문서 유통 체계를 확산하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결제 대기업 비자가 이 USD 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해서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가 협력사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활용해서 USD 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해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비자가 이 암호화폐 카드사 그리고 거래소 크립토닷컴과 손잡고 연말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꿔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 협력사가 법정화폐를 송금해야 했는데요. 이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는 이 비용 문제와 복잡한 거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크립토닷컴이 이 비자의 이더리움 주소에 USD 코인을 보내서 이 비자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앵커리지와 연결된 크립토닷컴의 비자 카드가 이 프로그램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원화를 통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과 같은 민간 결제 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6일 무장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 소장은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디지털 위원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민간 결제 플랫폼에 문제가 생긴 금융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형 결제 업체에서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안 차원에서 디지털 위원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형 결제 업체를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금융자회사 엔트그룹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와 IT 대기업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위챗페이로 특정 지었으며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무장춘 소장의 이러한 반응은 민간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중국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모바일 사용자의 86%에 해당하는 약 8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명동과 같은 국내 유명 관광지 주변 식당이나 카페, 또 잡화점 등에도 중국 민간 기업의 폐해 결제를 지원하고 있을 만큼 중국 이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모두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큽니다. 심지어는 시장 물건 결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기업들의 독점적 운영 방식에 우려한 중국 정부가 디지털을 발행해 자국 전자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들을 제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되면서 지불 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당국의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디지털 결제 인프라까지 국가 주도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단신 뉴스입니다. 나스닥 상장 금융 서비스 기업 모고가 모고 비자 플래티넘 선불 카드에 적용되는 비트코인 캐시백 리워드 프로그램을 모고 담보대출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고 이용자들은 주택 담보대출을 받거나 갱신을 하면서
최대 3,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백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하마 중앙은행이 자체 발행 디지털 화폐 샌드달러가 일주일 내로 디지털 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의 동기화가 연료됩니다. 바하마 중앙은행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등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기관들이 며칠 내로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증권관리자 및 투자감독기구가 암호화폐 자산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는 증권법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은 규제 플랫폼 관련 증권 혹은 파생상품된 암호화폐 자산거래 혹은 거래 기반의 암호화폐로 규정했습니다. 인도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위원회가 정부의 디지털 화폐 금지 조치 관련 건의사항을 골자로 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규제 프레임워크에는 자금 세탁, 인도 루피 주권 위협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올해 정규 시즌 스위트 좌석 입장권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판매로 얻은 비트코인을 홀딩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은 이 사장 데이브 카발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 시즌권의 판매로 얻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비트코인 신봉자들이다.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 차익의 일부로 대형 자유계약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결제 지원 발표 이후에 아직 스위트 좌석의 시즌권을 비트코인을 결제한 야구팬은 없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 시대에도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어김없이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꽃놀이도 좋지만 아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 코로나19 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정오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